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12일 싱가포르 회담 일정이 바뀌지 않았다며 북미 정상회담 재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북미 실무진 간의 사전 접촉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도 공개해 회담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하면 남북미 3국 정상회담을 통해 종전선언을 추진하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남북은 다음 달 1일 고위급 회담을 열기로 합의해 주춤했던 남북관계도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2차 남북 정상회담은 회담 전날 김정은 위원장의 요청으로 전격 성사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친구 간의 평범한 일상처럼 회담이 이루어졌다며 앞으로도 격식 없이 수시로 만날 것을 예고했습니다. 중국 외교부가 북미 지도자의 직접 대화가 한반도 문제 해결의 관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베 일본 총리도 한반도 문제 해결에 북미 정상회담이 필수라며 회담 지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어젯밤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남성이 경비원 2명을 흉기로 살해했습니다. 사건 직후 경찰에 자수한 이 남성은 층간소음 때문이었다, 환청이 들렸다는 등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명장면 중에 하나가 10초 동안 깜짝 목소리가 건강하게 말할 수 있으니까 다인들과 이인들을 함께 So we're looking at June 12th in Singapore. That hasn't changed. And it's moving along pretty well.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완전한 평화에 이르는 길이 결코 순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대통령으로서 국민이 제게 부여한 모든 권한과 의무를 다해 그 길을 갈 것이고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오늘 9시 뉴스도 특집으로 전해드립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북한 핵실험장 폐기가 있었던 사흘 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미 회담 취소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금요일에 북한의 담화문이 나오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은 좋은 뉴스라며 화답했고 어제 남북 정상이 전격 회담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정상회담 결과를 발표할 즈음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달 12일 북미 정상회담 일정이 바뀌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회담 재추진을 사실상 공식화했다는 첫 소식, 워싱턴 이재원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베네수엘라에 억류됐다 풀려난 미국인을 백악관으로 초청한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진행 상황을 밝혔습니다. 다음 달 12일 싱가포르 개최를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일하고 있으며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도 했습니다. So we're looking at June 12th in Singapore. That hasn't changed. And it's moving along pretty well. So we'll see what happens. 어제는 가능성을 열어둔 정도였다면 오늘은 당초 일정대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6.12 싱가포르 회담 재추진을 사실상 공식화한 것입니다. 특히 2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드러난 김정은 위원장의 의지를 확인한 다음 나온 발언이어서 더욱 주목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실무진 간의 사전 접촉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도 구체적으로 공개했습니다. In a certain location, which I won't name, but you'd like the location. It's not so far away from here.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앞서 트위터를 통해 6월 12일 개최가 불가능하다는 뉴욕타임스 보도가 또 틀렸다면서 일축했습니다. 북미 간 거친 언사로 한때 취소됐던 북미 정상회담이 당초 일정대로 재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이 거듭 확인되면서 회담 성사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재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회담 재추진을 공식화하면서 미국 당국도 바빠졌습니다. 워싱턴으로 가봅니다. 자, 전종철 특파원.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봤을 때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 정말 높아진 겁니까? 네네. 북미 간 갈등이 불거졌던 취소 발표 이전과 비교하면은 회담 개최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북한과의 접촉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는데요. 보안 유지 등을 감안하면 미국 내에서 실무 협상이 열리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도 북한과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한 바 있는데요. 오늘은 장소까지 슬쩍 내비치면서 접촉 사실을 재확인해 줬습니다. 그렇다면 정상회담 준비에도 탄력이 붙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회담 재추진 방침을 밝힌 시점은 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전한 기자회견과 비슷한 시각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 표명을 사전에 보고받은 상태에서 회담 재추진 방침을 밝히고 북미 접촉 사실도 공개했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남북 정상회담에 관한 기자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대화가 매우 잘 진행됐다, 인상적이다라고 답했습니다. 이로써 북미 정상회담 준비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백악관 실무준비단이 싱가포르로 떠날 예정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백악관의 싱가포르 사전준비팀이 곧 떠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백악관 사전준비팀은 부비서실장 등 30여 명으로 구성됐으며 미국 시각 오늘 싱가포르로 출발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자, 북미 회담 취소부터 재추진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까지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갔잖아요. 이런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미국 언론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미 언론은 남북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를 표명한 점에 주목하면서 문 대통령이 또다시 중재자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이에 따라서 북미 회담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기대감도 높아졌다고 분석했습니다. 미 언론은 다만 북한이 생각하는 비핵화가 무엇인지 아직 확실치 않다면서 결국 회담 성공의 열쇠는 비핵화 방식에 대한 북미 간 접점 찾기가 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남북 정상회담 소식을 본격적으로 전해드립니다. 앞서 보셨듯이 북미 정상회담이 다시 가시화된 배경에는 남북 정상회담이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어제 남북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회담을 전격 취소한 직후에 김정은 위원장의 요청으로 급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황현택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5일 오후 김정은 위원장이 조건 없이 만나고 싶다는 뜻을 전해왔고 이를 흔쾌히 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안은 우리 측 서훈 국정원장과 북한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의 비공개 협의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회담이 제안된 날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12 북미 정상회담을 전격 취소하고 이에 북한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이 회담 재개를 원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던 시기였습니다.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준비 과정에서 약간의 어려운 사정들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김 위원장이 북미 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문 대통령에게 적극적 중재를 요청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입니다. 이후 준비는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당일 저녁 북측과 회담 시간과 장소를 확정했고 26일 오전엔 판문점 경비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한 뒤 오후 3시부터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2차 정상회담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격식과 의전 절차는 과감하게 생략됐습니다. 준비하기를 맞이하고 제대로 된 좀 차례도 많이 해야 되는데 이게 또 장소도 있고 한 모습으로서 이해가 나옵니다. 문 대통령은 회담을 비공개로 진행하고 그 결과를 하루 늦은 오늘 발표한 건 역시 김 위원장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며 양해를 구했습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비핵화 문제는 북미가 풀어야 할 의제라고 덧붙였는데요. 이 비핵화 방식을 두고 북미 간 입장을 좁힐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유지향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의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을 북미 간의 회담을 합의하고 실무 협상을 한다는 건 미국에서도 북한의 의지를 확인한 것 아니냐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그동안 협상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해왔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CVID를 북한이 받아들인 것인지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그 CVID를 북한이 의미를 하는지 수용하는지에 대해서는 북한의 그 비핵화 의지에 대해서는 제가 거듭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의 거듭된 답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비핵화 문제는 북미 간 의제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김정은 위원장이 이른바 트럼프식 모델, 일괄 타결에 이은 신속한 비핵화 조치 이행에 대해 일정 부분 수용한 것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북한의 어떤 선제적 조치와 미국의 보상 조치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또 얼마나 빨리 하는 것이 그 부분에 대한 선언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분명한 점은 김정은 위원장이 북미 회담 성사 의지를 거듭 밝혔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미 양측 간 비핵화 범위와 이행 방안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는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유지향입니다. 앞서 문 대통령이 밝힌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은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다시 천명했습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비핵화 반대급부로 미국이 과연 체제를 보장해 줄 것인지에 대해 걱정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정세배 기자입니다. 북미 정상회담까지 남은 변수를 묻는 질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체제 보장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우려를 전했습니다. 미국에서 적대 관계를 종식하고 체제 안전을 보장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확실히 신뢰할 수 있는가? 라는 것에 대한 걱정이 있다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여러 차례 북한이 비핵화를 하면 체제를 보장하겠다고 언급했지만 보다 실질적이고 구속력 있는 합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북한으로서는 비핵화를 한 뒤 트럼프 대통령이 말을 바꾸지는 않을지, 나아가 이란 핵합의 사례에서 보듯 정권 교체 후 합의가 지켜질지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비핵화 못지않게 체제 보장의 로드맵을 만드는 것도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완전한 보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완전한 비핵화랑 마찬가지로 굉장히 힘든 것은 사실이고요. 다만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최대한 종합적인 그런 대책들, 각 방면의 대책이 같이 모아지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이번 회담에서 북한의 체제 보장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에 양측이 동의한다면 북한의 비핵화 작업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상호 불가침 약속과 평화협정 체결에 대해서도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이 신고 검증 폐기로 이어지는 비핵화 과정의 단축을 원하는 만큼 북한의 체제 보장을 위한 일정 단축도 과제로 떠오른 셈입니다. KBS 뉴스 정세배입니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최근 경색된 남북 관계도 다시 복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주 고위급 회담을 시작으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조치들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소식은 이효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판문점 선언 이후 지난 16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당일 새벽 취소된 남북 고위급 회담. 한 달 만에 다시 만난 두 정상은 회담 날짜까지 못 박아 발표했습니다. 남북 고위급 회담을 오는 6월 1일 개최하고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군사당국자 회담과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회담을 연이어 갖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번 고위급 회담에선 이달 열기로 했던 장성급 회담 등 후속 회담 일정들을 조율하고 6.15 공동행사와 아시안게임 공동참가 문제, 공동연락사무소의 개성 설치 문제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상 간 대화 의지를 재확인한 만큼 북한도 적극 호응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판문점 선언이 하루빨리 리행되도록 쌍방이 서로 신뢰하고 배려하며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야 한다는 데 대해 의견을 같이 하셨습니다. 다만 북한이 북미 정상회담에 총력을 쏟고 있어 NLL 등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안들은 구체적인 진전이 어렵다는 전망입니다. 정부는 일단 이산가족 상봉 등 시급히 진행해야 할 사안들에 대해서는 미루지 않고 논의를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남북관계가 북미관계가 막혔을 때 그것을 뚫는 역할하는 그것을 이번에 정확하게 확인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남북관계 영역은 보다 중요하게 작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이번 회담으로 정상 간 신뢰를 재확인한 점도 향후 남북관계 전개의 버팀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효용입니다. 오늘 문 대통령은 북미 간 경제협력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북한은 매우 부자가 될 것이라며 한국 모델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경제 지원을 받도록 하자는 겁니다. 이후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한국, 중국, 일본이 많은 금액을 투자해 북한을 위대한 국가로 만드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에게도 북미 회담이 성공하면 대북 경협을 하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영은 기자가 자세한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문 대통령이 남북회담에서 강조한 것 가운데 하나도 비핵화를 전제로 한 미국의 경제 지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를 결단하고 실천할 경우 북한과의 적대관계 종식과 경제협력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다는 점을 전달하였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대규모로 할 의사가 있다는 걸 몇 번 말한 적이 있고 구체적인 예를 들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 국무부 폼페이오 장관은 전력과 인프라 등의 민간 투자를 하는 방법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공식적으로 경제협력을 언급하진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북한 노동신문은 미국의 경제적 지원에 대해 티끌만한 기대도 건 적 없다며 관련 내용을 보도한 미국 언론들을 비난하기까지 했습니다. 고부가가 있는 첨단 기술이 있어가지고 경제 제재 해제가 우선이다. 이것이 북한이 요구하는 것이다. 대북 제재 해제나 경제 협력을 위해선 미국 의회와의 조율이 기본인데 간단치 않은 문제입니다. 따라서 비핵화의 특정한 어느 단계에서 북한이 국제 경제 시스템에 편입될 수 있는 방법 등도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신고, 검증, 폐기로 이어지는 비핵화 과정이 본격화되면 유엔 결의에 따른 대북 제재를 완화 또는 해제하는 논의도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미 3국의 종전선언이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동안 남북미 3자냐, 남북미 중 4자냐 논란이 많았는데 이렇게 된다면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북미 정상회담에 바로 이어서 남북미 3자 회담 성사 가능성도 점쳐볼 수 있습니다. 이철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차 남북 정상회담 결과 발표에 이은 질의응답 과정에서 남북미 3국 정상 간의 대화 여부를 묻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답변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미 3국이 참여하는 종전선언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할 경우에 남북미 3자 정상회담을 통해서 종전 선언이 추진됐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종전선언이 현재 휴전 상태인 한반도 긴장 상황을 한층 더 완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평가합니다. 종전선언은 평화협정으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입니다. 비핵화의 속도에 종전선언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겠다. 그런 차원이고.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한 남북미 3국 정상회담의 필요성도 제기했습니다. 남북미 3국 간의 한라인 통화를 개설할 정도까지 가려면 사전에 남북미 3자 간의 정상회담부터 먼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싱가포르에 문 대통령이 올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취소해서 다시 성사 쪽으로 방향을 튼 상황인 만큼 다음 달 싱가포르에서 세 나라 정상이
함께 만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그렇다면 김정은 위원장은 종전선언에 중국이 참여하는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일까요? 당분간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더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내기 위해 모호한 태도를 유지할 거라는 분석입니다. 이어서 윤진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선언 논의에서 중국을 배제하고 추진할 것임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남북미만 참여하는 종전선언은 지난 22일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논의됐습니다. 판문점 선언의 3자 또는 4자라고 표현해 중국의 참여 여지를 열어놨던 것과 대조적입니다. 미국은 중국 다롄에서의 제2차 북중 정상회담 이후 시진핑 주석 배후설을 제기하는 등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경계합니다. There was a different attitude by the North Korean folks when after that meeting. So I don't think it was a great meeting. 종전선언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선언이지만 비핵화 과정의 출발을 알리는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평화협정 체결과 그에 따른 주한미군 주둔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은 종전선언 논의에 반드시 개입하겠다는 뜻을 적극적으로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자칫 북미 정상회담이 무산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적극적으로 지분을 요구하기엔 운신의 폭이 넓지 않습니다.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해서는 중국의 일정 정도 목소리가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과도하게 개입할 경우는 실제로 판이 상당히 복잡해지고 또 시간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북한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후견인격인 중국을 배제하고 남한과 미국을 동시에 상대하는 부담이 있지만 북미 정상회담을 성사시켜야 하는 절박감도 있습니다. 때문에 당분간 모호한 태도를 유지하며 미국과 중국 양측으로부터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내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북한은 2차 정상회담 개최 사실을 하루가 지난 오늘 영상으로 편집해 내보냈습니다. 이 북한 주민들에게도 회담 결과를 자세히 전하면서 북미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확고한 의지도 대내외적으로 공식화했습니다. 고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오늘 새벽 6시쯤 대내외 매체인 조선중앙통신과 조선중앙방송을 통해 2차 남북 정상회담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이후 노동신문 1, 2면에 사진 등 관련 기사를 실었고 북한 조선중앙TV는 첫 순서로 남북 정상의 두 번째 만남을 생생한 영상으로 전했습니다. 판문점에서 29일 만에 북과 남의 최고 순위분들의 뜻깊은 만남이 또다시 이루어졌습니다. 북한이 최고 지도자의 활동 모습을 하루 만에 영상으로 내보내는 건 이례적입니다. 특히 김 위원장이 회담 내내 환하게 웃는 것은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방명록을 쓸 때 서서 지켜보다 박수를 치는가 하면 포옹을 하는 장면도 그대로 북한 주민들에게 공개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다음 달 12일로 예정돼 있다며 주민들에게 처음으로 일정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 자동직께서는 역사적인 조미순회 회담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피력하셨습니다. 북미 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면서 고위급 회담을 확정하고 군사당국자 회담과 적십자 회담 등 부문별 회담을 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북한 매체는 김 위원장이 남측에 먼저 만나자고 제안했고 회담 결과 발표를 하루 늦추자고 요청했다는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고은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틀 전인 25일 원산 갈마 관광지구를 시찰한 것으로 보이는데 바로 그날 문 대통령에게 2차 정상회담을 제안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한 북한의 숨가빴던 일정을 허효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한 24일 김정은 위원장은 강원도로 경제시찰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취소한 다음 날인 25일엔 수건 사업인 원산갈마 해안 관광지구를 둘러보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기적에서 더 큰 기적으로 한계를 모르고 줄다름치는 여기 원산갈마 해안 관광지구 건설장에서는 또다시 새로운 건설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핵실험장 폐기에 맞춰 경제건설에 집중하겠다는 점을 대내외에 보여주는 가운데
물밑으로는 북미 정상회담 개최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트럼프 발표 뒤 8시간여 만인 25일 오전, 북미 대화의 의지를 드러낸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 이름의 2차 담화를 내고 오후에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2차 남북 정상회담을 전격 제안한 겁니다. 원산에서 평양까지 189km, 평양에서 판문점까지 177km를 이동해 어제 오후 3시 김 위원장은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문 대통령과 마주섰습니다. 회담 이후엔 각종 매체를 통해 대내외에 유례 없이 신속하게 보도하며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강한 열망을 보여줬습니다. 그만큼 북한이 북미 대화의 판을 깨지 않기 위해 온 힘을 쏟았다는 분석입니다. 이와 함께 미국 측에 2차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비핵화 수준 등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를 전하면서 한국의 역할을 되살리는 효과도 거뒀습니다. KBS 뉴스 허효진입니다. 어제 정상회담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됐습니다. 현장에서 두 정상이 나눈 대화 일부를 준비했습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마음이 더 가까워지고 중학교 생각과 우리 더 가까워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결심으로 생각하고 좋은 열매를 들어가는 4월 초에 평양하고 같은 정부를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의 이번 회담이 친구 간 평범하게 일상처럼 이뤄진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필요할 땐 언제든 격식 없이 신속하게 만나 소통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남북 정상회담이 정례화를 넘어 수시화될 거란 전망입니다. 류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북 정상이 한 달 만에 판문점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지난번엔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정상회담이 열린 데 이어 이번엔 북측 통일각이 회담 장소가 됐습니다. 처음이 아니죠. 세고 사이즈를 내고 애들이 들어가고 또 명장면 중에 하나가 10초 동안 깜짝 남북을 차례로 오고 가는 셔틀 외교가 한 바퀴 성사된 것으로 4.27 판문점 선언 당시 언급된 가을 평양회담에 앞서 깜짝 방북회담이 이뤄졌다는 평가입니다. 문 대통령은 두 번째 회담이 성사된 과정에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헤어짐이 아쉬운 듯 포옹이 세 차례나 이어지고 다시 또 손을 꽉 잡은 후에야 제2차 남북정상회담은 마무리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으로 남북정상의 만남은 이번처럼 격식 없이 신속하게 이뤄질 것을 예고했습니다. 친구 간의 평범한 일상처럼 이루어진 이번 회담에 매우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서로 통신하거나 만나 격의 없이 소통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낙연 총리는 SNS를 통해 상상 이상의 전개라며 남북 정상회담의 정례화를 넘어 수시화에 대한 희망을 드러냈습니다. 한 달 새 정상회담이 두 차례나 성사된 판문점은 이제 남북 외교의 상징으로 떠올랐습니다. KBS 뉴스 류란입니다. 네, 그야말로 비밀리에 전격적으로 성사된 2차 남북 정상회담. 어떻게 이뤄졌는지 궁금하셨을 텐데요. 이번에도 핵심 다리 역할을 한 인물은 우리 측에선 서훈 국정원장, 북측은 김영철 통인전선 부장 등 정보라인이었습니다. 황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북 정상이 두 번째로 마주 앉은 자리. 문재인 대통령 옆에는 서훈 국정원장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옆자리는 김영철 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 부장이 지켰습니다. 모두 대북, 대남 핵심 정보를 각각 책임지는 수장들입니다.
2차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된 배경에 이 두 사람이 있었음을 짐작케 하는 대목입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5일 북미 정상회담과 남북관계 발전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구상이라며 격이 없는 소통을 갖는 방안을 제시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협의를 하는 것보다 직접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해서 서훈 국정원장과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은 올 초부터 평창 동계올림픽과 고위급 대표단 방문 등을 한라인을 통해 성사시켜왔습니다. 최근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에 남측 취재진의 방북을 허용하지 않을 때도 서훈, 김영철 채널이 가동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 외무성의 대미 강경 발언으로 한때 좌초 위기까지 갔던 상황을 정보라인이 수습한 셈입니다. 이에 따라 서훈, 김영철 정보라인은 당분간 남북관계, 북미 접촉의 마쿠 조정을 담당하며 협상 국면을 주도해 나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어제 판문점으로 가는 길에 문재인 대통령은 기존의 검은색 전용 차량이 아닌 다른 차량을 이용했습니다. 경찰에는 경호 통보도 하지 않았는데요. 청와대부터 자유로까지 최소한의 경호 인력만 함께한 채 모든 교통 신호를 받고 조용히 달렸습니다. 첩보작전을 방불케 한 정상회담 뒷이야기는 이현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52분 남북 정상회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깜짝 발표였습니다. 불과 몇 분 뒤 방송사들이 뉴스를 쏟아냈지만 정말 너무 긴박해가지고 저희 지켜보는 저희도 정말 정신이 없을 정도인데 갑작스런 소식에 진행에 어려움까지 겪었습니다. 뉴스가 큐시트 없이 아주 긴박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청와대 출입 기자들도 아무 낌새를 차리지 못했습니다. 전격적으로 회담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 사정 때문에 사전에 회담 사실을 우리 언론에 미리 알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회담은 그만큼 극비리에 전격 진행됐습니다. 1차 회담 때와 달리 판문점 가는 길은 아무런 교통 통제가 없었습니다. 교통신호를 모두 받고 달린 겁니다. 뉴스로 가죠. TV 뉴스, 비공식으로 나가시고 다 알 수가 없잖아요. 대통령이 탄 전용 차량도 1차 정상회담 때와 달랐습니다. 주로 비공식 일정에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회색 벤츠로 그만큼 시선을 끌지 않았습니다. 경호 역시 최소화했습니다. 1차 회담 때보다 훨씬 준 넉 대가 전부였습니다. 판문점을 가기 위해선 이 자유로를 지나야 합니다. 주말 오후 시간엔 크게 막히지 않아 통제 없이도 이동을 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제는 저희도 어제도 천천히 하는데요. 사람인데 그냥 안 돼요. 첩보작전을 방불케 한 철통 보안 속에 청와대는 깜짝 발표에 성공했습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청와대는 오늘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남북 정상 간 합의 사항을 즉시 이행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이 북한의 안보 우려에 대한 해소 방안도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김기현 기자, 먼저 남북 정상회담 후속 조치 준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청와대는 오늘 오후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남북 정상 간 합의 사항인 고위급 회담 개최를 비롯한 후속 조치와 함께 북미 정상회담 성공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회담 하루 만에 마련된 겁니다. 상임위원들은 먼저 어제 남북 정상회담이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판문점 선언 이행이 탄력을 받는 계기가 됐고 남북 정상 간 신뢰도 더 깊어졌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당장 다음 달 1일로 예정된 고위급 회담은 물론 군사회담과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정부 각 부처 차원의 준비가 활기를 띠게 될 전망입니다. 네, 앞서 보도에서 봤듯이 이번 정상회담은 신속하게 결정하고 극도의 보안 속에 이루어졌는데 청와대 내부에서도 몰랐다죠?
네, 이번 남북 정상회담은 청와대 내부 인사들에게서도 개최 후에 공유됐을 정도로 철저한 보안 속에 추진됐습니다. 청와대 측에서 회담 사실을 공개하기 전까지 언론 보도 역시 없었습니다. 지난 4.27 정상회담을 보면 공개적인 회담 준비는 언론 취재 방식과 의전 절차 등을 놓고 남북 간의 면밀한 사전 협의가 필요하고 시간이 걸리는 게 사실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의 경우는 북미 정상회담 성사 여부가 중대 고비를 맞은 시점에서 남북 정상이 시급하게 만나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청와대는 결국 준비 절차를 대부분 생략한 채 제한 이튿날 만남을 전격 선택했고 이 때문에 비공개로 추진하자 이렇게 결론이 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합의 내용 발표가 늦어진 건 통상 하루가 지난 후에 김 위원장의 활동 보도를 해왔던 북한에 대한 배려 차원이었다는 게 청와대 설명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을 네, 이번 정상회담 전에 미국 측에 사전에 통보하고 협의를 했다는 거죠? 네, 남북 정상회담을 비롯해 현재 기울이는 모든 노력은 결국 북미 정상회담 성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게 문 대통령의 인식입니다. 남북 간 관계 개선 합의는 여러 차례 있었지만 북미 관계에 가로막혀 좌초됐던 뼈아픈 경험을 토대로 내린 결론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 때문에 북미 모두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남북 정상 간 논의 결과 역시 이미 미국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가까운 동맹 관계인 미국과는 언제든지 긴밀하게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는 게 청와대 설명입니다. 네, 그리고 북한과 미국의 상호 불가침 약속이 가능할지도 남북 간에 논의한다면서요? 네,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북미 간 불가침 약속의 가능성을 남과 북이 실무 차원에서 타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성공을 위해선 북한이 갖고 있는 안보 우려를 해소할 방안을 검토해야 하는데 그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경우 청와대가 다음 단계로 설정한 종전선언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카드인 셈입니다. 북미 회담이 다시 정상 궤도에 오른 것으로 보이는데 청와대는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보고 있나요? 오늘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 결과 발표를 마무리하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에 이르는 길이 결코 순탄치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반드시 성공하겠다는 다짐을 내놨는데요. 그러면서 안보 불안과 공포를 넘어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려는 자신의 행보에 국민이 함께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결국 국민 신뢰를 바탕으로 나아가야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를 이룰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번엔 주변국 반응 살펴봅니다. 2차 남북 정상회담 소식과 함께 북미 정상회담이 재개될 움직임을 보이자 중국은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미국이 제기한 중국 배후설을 의식한 듯 북미 지도자 간 직접 대화를 강조하고 지지한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베이징 강민수 특파원입니다. 중국 관영 CCTV가 이례적으로 문 대통령의 발표를 생중계했습니다. 双方认为，迅速地落实427板门店宣言现在呢可以说是到了一个非常重要的时期。 기자들과의 질의응답까지 중계할 정도로 비상한 관심을 보였지만 정작 중국 당국의 입장 표명은 신중했습니다. 루캉 외교부 대변인은 언론 질의에 대한 서면 답변 형식을 통해 북미 지도자의 직접 대화가 한반도 문제 해결의 관건이라고 말했습니다. 북미 양측이 인내심과 선의로 비핵화를 추진하길 바란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미국에서 이른바 중국 배후설을 제기하자 북미 간 대화를 지지한다며 한 발 빼는 분위기입니다. 중국은 그러면서도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고 우군을 확보하는 행보에 나섰습니다. 외교사령탑을 맡게 된 왕 치산 부주석이 첫 순방국으로 러시아를 찾은 것도 주목됩니다. 왕 부주석은 여기에서 한반도 상황은 중국의 이익과 밀접히 연결돼 있고 중국은 한반도에서 전쟁이나 혼란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살얼음 같은 회담판이 자칫 깨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지켜보면서도 이 비핵화 이후 이어질 평화체제 협상 과정에서 어떻게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모습입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강민수입니다. 아베 일본 총리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모스크바에서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두 정상도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일본과 러시아 반응은 도쿄에서 이승철 특파원이 전합니다.
아베 총리와 푸틴 대통령은 한반도 상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였다고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는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북미 정상회담이 필수적이라며 일본이 납치 문제를 다시 한번 꺼내들었습니다. 核ミサイル拉致問題を包括的に解決し、不幸な過去を清算し、そして国交正常化を目指していく。こうした我が国の一貫した立場を 회담을 해도 성과가 없다면 의미가 없다는 입장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다시 구체화되자 태도가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일본은 남북 회담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우리 정부의 협조도 요청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대화에 지장이 없도록 관련국들이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подтвердили заинтересованность в сохранении в этом регионе атмосферы мира. Считаем, что все участники процесса должны проявлять сдержанность, не допускать нового витка конфронтации. 아베 총리는 북미 정상회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을 다시 만나 납치 문제 등 일본 관련 사안에 협조를 구할 방침입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2차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 정치권은 한 목소리로 환영했습니다. 다만 자유한국당은 원칙적으로 환영한다면서도 새로운 내용이 없고 지방선거용인 측면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경아 기자입니다. 정치권은 남북 정상이 꺼져가던 한반도 평화의 불씨를 되살렸다며 환영했습니다.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확인하고 언제든지 남북 정상회담을 열 수 있도록 남북 관계가 진전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공조와 협력이 절실합니다.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는 말은 단순한 수사가 아닙니다. 야3당은 문 대통령의 발표 직후 일제히 환영 성명을 내 화답했습니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으로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되어서 한반도 비핵화가 실질적인 결실을 거둘 수 있기를 바라며 언제 어디서든지 남북 정상이 만나 모든 것을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한반도 평화 체제 문제는 남북미 3자가 확고한 당사자로서 문제 해결을 주도한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했다. 다른 당들과 달리 상대적으로 입장 표명이 늦었던 자유한국당은 환영한다면서도 북핵 폐기에 대한 진전이 없다며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북핵 문제를 한바탕 쇼로 정리하려고 하는 것은 지방선거를 목전에 둔 소위 오로지 지방선거용일 뿐입니다. 판문점 선언 지지 결의안에 대해서도 여야는 미묘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택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구경합니다.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에 시민들도 높은 관심을 보이며 뉴스 속보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깜짝 회담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다양한 생각을 김소영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서울역, 시민들이 텔레비전 앞에 멈춰섭니다. 깜짝 회담에서 어떤 말이 오갔을까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첫 반응은 반가움이었습니다. 이제 어떤 큰 문제가 있을 때 어떤 답답함이 없이 그냥 위에 정상이 직접 만나서 이렇게 한다는 모습이 굉장히 파격적이고 북미 회담 가능성이 다시 높아진 데 대해 기대된다는 반응도 많았습니다. 처음 약속했던 게 좀 흐트러지지 않나 이런 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랬는데 어제 또 이렇게 갑작스럽게 만나고 이러니까 좀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좀 그런 기대감이 좀 생깁니다. 여든이 다 된 실향민은 어렵사리 물꼬를 튼 남북 관계가 다시 틀어지진 않을까 걱정입니다. 많은 걱정을 했어요. 야 이게 뭐 잘못되는 거 아니냐, 뭐 일이 일단 뭐 잘 이루어지지 않겠나 싶지만 그래도 또 걱정은 돼요. 또 혹시 딴 무슨 뭐 또 얘기 안 나올까. 며칠 새 유동치는 한반도 정세에 가슴을 쓸어내리기도 합니다. 정말 하루하루마다 정말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아서 시민적으로 솔직히 되게 불안한 감정이 많이 들고 있고 앞으로 뭐 좋은 결과를 잘 이끌어내서 잘 마무리 졌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남북 사이에 격이 없는 소통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단기간에 이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될 수 없는 그런 사안이다 보니까 그냥 이런 어떤 그런 단절이나 이런 거 없이 계속 협의해가면서 조율해가는 그런 것만으로도 굉장히 의미 있지 않나 싶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한 20대 남성이 자신이 살고 있는 오피스텔의 경비원 2명을 흉기로 살해했습니다. 이 남성은 범행 직후 자수했는데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 중입니다. 김용준 기자입니다. 서울 세곡동의 한 8층짜리 오피스텔 지하. 어젯밤 9시쯤 이 오피스텔에 사는 27살 강모 씨가 관리사무소에 있던 경비원 2명을 흉기로 살해했습니다. 경비원 아저씨도 진짜 친절했거든요. 그리고 앞에 분도 인사 잘하고 너무 놀랬거든요. 출근하고 말하지 마라. 갈등 있어서는 안 된다. 항상 그렇게 하려고 하셨거든요. 강 씨가 지하 관리소에 갔을 때는 원래 경비원 1명만 있었습니다. 비슷한 시각 1층 관리소에 있던 경비원은 동료 경비원을 만나기 위해 우연히 지하에 들렀다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범행 직후 자수한 강 씨는 관리사무소에 갈 때 흉기를 소지했고 술은 마시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강 씨가 층간소음으로 민원을 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고 주장해 이에 불만을 품고 범행했는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 씨가 환청이 들린다는 등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해 정신병력이 있는지 확인 중입니다. KBS 뉴스 김용준입니다. 인터벌 워킹, 빨리 걷기와 천천히 걷기를 교대로 반복하는 운동 방법인데요. 운동할 때 강도의 변화를 주면 보통의 걷기보다 혈관을 더 탄력적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이충원 의학 전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시속 6.5km의 속도로 빨리 걷다가 속도를 늦춰 천천히 걷습니다. 계속 빨리 걷는 건 부담스럽지만 천천히 걷기와 번갈아가며 하면 더 오래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빨리 걷고 천천히 걷고 하는 걸 반복하다 보니까 평소 하는 운동보다 더 오래 지속할 수 있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인터벌 워킹은 빨리 걷기 3분, 천천히 걷기 3분, 6분을 한 세트로 5번을 반복해 30분간 걷는 방법입니다. 한국스포츠과학연구원에서 성인 14명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인터벌 워킹이 보통 걷기보다 동맥의 탄력을 더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맥 경화의 위험을 한층 낮춘다는 의미입니다. 운동 강도에 변화를 주면 자율신경계 조절 능력이 증가해 혈관의 탄력이 더 좋아지는 겁니다. 짧은 시간 빨리 걸으면 운동 강도도 높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심폐 기능과 근력 향상에 더 도움이 됩니다. 평소보다 높은 강도의 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심장의 자극 효과가 뛰어나고요. 근육의 단련 효과도 훨씬 좋습니다. 빨리 걸을 땐 자세가 중요합니다. 이처럼 가슴을 활짝 펴고 등을 곧추 세운 채 다리를 쭉쭉 뻗어서 걷는 게 좋습니다. 빨리 걷기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나 지구력이 떨어지는 노년층에선 인터벌 워킹으로 운동을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KBS 뉴스 이충원입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올해 1분기 마이너스 통장과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 규모가 401조 원으로 전체 가계대출의 40.8%를 차지하며 한국은행이 통계를 작성한 2008년 1분기 이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기타 대출 비중이 커진 것은 정부 규제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한 가계가 기타 대출로 돈을 빌렸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인구 대다수가 가톨릭 신자인 아일랜드가 엄격한 낙태 금지를 규정한 헌법 조항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아일랜드 정부는 낙태 허용을 위한 헌법 개정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에서 찬성표가 66%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아일랜드 정부는 조만간 임신 초기 12주 동안에는 낙태를 조건 없이 허용하는 방안을 입법화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